여러분, 혹시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진 적 있으신가요? 병원에서 작은 이상이 나왔다고 하면 그때부터 불안이 커져서 잠도 못 자고 추가 검사에 치료까지 받게 되는 경우요. 저도 어머니가 검진 후 이상 소견 때문에 며칠을 걱정하시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지금 이 순간에도 80대, 90대 어르신들이 꼭 필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검사와 치료로 몸과 마음이 지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때때로 과도한 의료 행위가 건강을 해치거나 심지어 소중한 시간을 빼앗을 수도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고 병원을 찾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병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을 바라보는 방식, 특히 나이든 어르신들께 건강검진이 정말로 필요한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죠. 80세를 넘어서 90세를 바라보는 나이엔 젊은 사람들처럼 모든 걸 완벽히 고치려 하기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게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매년 비싼 돈을 내고 불편함을 참으며 검진을 받아요. 결과가 좋으면 다행이지만 작은 이상이라도 나오면 불안이 시작되죠. 의사 선생님 설명은 복잡하고 인터넷엔 무서운 이야기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병원 문턱이 더 익숙해지고 정작 동네 친구들과 차 한잔 나누는 시간은 줄어들어요. 생각해보세요. 나이 들며 생기는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흰머리가 늘고 피부에 주름이 잡히듯 우리 장기나 혈관도 세월의 흔적을 안고 살아가죠. 그런데 요즘 의료기술은 너무 정교해서 이런 흔적들까지 이상으로 잡아내요. 예전엔 몰랐을 작은 혹이나 혈관 변화가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보이면 갑자기 질병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한 어르신이 검진에서 작은 소견을 듣고 몇 달을 걱정하시다 결국 추가 검사로 지치신 모습을 봤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지낼 걸 괜히 검진받아서 마음만 무거워졌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겁죠. 우리는 평생 건강검진이 건강의 답이라고 믿었어요. 조기 발견이 최고라며 비싼 돈을 내고 병원에 갔죠. 성실하게 살아오신 우리 세대에겐 내 몸을 챙기는 게 당연한 의무이자 남은 삶을 위한 투자였을 거예요. 하지만 80세가 넘으면 과연 모든 변화를 질병으로 보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몸에 부담을 주는 검사를 계속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오히려 노년기엔 검사 수치보다 매일의 삶이 얼마나 편안하고 즐거운지가 건강의 핵심이라고 말해요.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가족과 웃으며 밥 한 끼 먹는 시간이 더 큰 약이 될 수 있죠. 제 이웃에 계신 한 어르신은 매년 검진을 받으시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동네 공원에서 아침 산책을 시작하셨어요. 그 시간에 새소리 듣고 이웃 어르신들과 수다 떨며 웃으시는데 얼굴이 점점 더 환해지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병원보다 이 산책길이 내 건강을 지켜준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건강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 건강은 검사 결과표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께 건강검진의 불편한 진실을 솔직히 들려드리려는 거예요. 왜 정밀한 의학 기술이 때로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는지, 어떤 검사는 80세 이후엔 신중히 생각해봐야 하는지, 그리고 병원 문턱 대신 일상에서 건강을 지킬 방법은 뭔지 하나씩 파헤쳐 볼게요.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이나 부모님께 어떤 건강관리가 진짜 필요한지 놀라운 답을 찾으실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가 몰랐던 건강검진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 풀어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도 이러한 유익하고 솔직한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니 화면 하단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방금 건강검진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불편함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시작했죠. 오늘 첫 번째로 왜 현대의학의 놀라운 정밀함이 80대, 90대 어르신들께 오히려 부담과 불안을 안길 수 있는지 깊이 파헤쳐 볼게요. 요즘 의료기술은 정말 대단해요. 컴퓨터 단층 촬영이나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같은 장비는 우리 몸속 아주 작은 변화까지 귀신같이 잡아냅니다. 예전엔 몰랐을 미세한 혹, 혈관의 조그만 변화,
영상에서 보이는 흐릿한 그림자까지요. 겉보기엔 이게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죠? 하지만 이 정밀함이 때로는 우리를 불안한 길로 이끌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 나이 들며 자연스럽게 변해요. 평생 써온 자전거에 페달이 조금 느슨해지거나 체인이 살짝 녹쓰는 것처럼 장기나 혈관, 세포에도 세월의 흔적이 남죠.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한 전문가가 이런 비유를 했어요. 수십 년 잘 굴러가던 오래된 차를 최신 장비로 검사했더니 당연히 있을 녹이나 부품 마모까지 모두 문제라고 진단하는 거랑 같다고요. 새 차의 기준으로 오래된 차를 판단하면 멀쩡한 차도 고장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20대, 30대의 기준으로 80대, 90대 어르신의 몸을 재면 정상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이 자연스러운 변화들이 정밀 검사에서 이상 소견으로 찍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작은 결절이나 혈관의 미세한 변화가 보이면 의사 선생님도 우리도 불안해지죠. 혹시 큰 병으로 커지는 건 아닐까 하면서 추가 검사를 하고 또 검사하고 결국 치료까지 들어가요. 그런데 이 치료들은 대부분 젊은 사람의 몸을 기준으로 설계된 거예요. 80세가 넘은 어르신의 몸은 젊은 사람과 달라요. 장기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고 약물 부작용이나 예상치 못한 반응이 생길 가능성이 커요. 게다가 이미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으로 약을 여러 개 드시는 분들이 많죠. 저희 동네 어르신 한 분은 검진에서 작은 소견을 듣고 추가 검사와 약을 처방받으셨어요. 처음엔 안심하려고 시작한 거였는데 약 때문에 어지럼증이 생기고 기운이 빠져서 시장에 나가 친구들 만나는 것도 힘들어지셨어요. 결국 약을 줄이고 나서야 다시 예전처럼 웃으시던 모습이 돌아오셨어요. 이런 경우 보면 건강을 지키려던 노력이 오히려 삶의 즐거움을 빼앗는 게 아닌가 싶어요. 건강검진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죠. 의료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한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도 기억나요. 그분은 수십 년 환자를 보셨지만 정작 연로하신 부모님께는 과도한 검진을 권하지 않으셨어요. 꼭 필요한 검사만 최소한으로 하고 평소 불편한 증상이 있을 때만 병원을 찾으라고 하셨죠. 이유를 물었더니 의료 시스템이 검사 수치에 너무 매달리다 보니 정작 어르신이 느끼는 편안함이나 일상의 행복을 놓친다고 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의 기준을 어르신께 똑같이 적용하는 게 얼마나 비합리적인지도 잘 아셨어요. 그 말씀 듣고 저도 건강검진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방사선 피폭이에요. 컴퓨터 단층 촬영이나 양전자방출 단층 촬영 같은 영상 검사는 정밀하지만 우리 몸을 상당한 방사선에 노출시켜요. 한두 번은 괜찮을지 몰라도 반복해서 받으면 장기적으로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히 생각해야 해요. 전문가들은 노년기엔 이런 검사를 꼭 필요할 때만 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병원에선 작은 이상이라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추가 검사를 권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한 어르신이 반복된 컴퓨터 단층 촬영 후 피로감을 호소하시던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깨달았죠. 정밀한 기술이 늘 우리 편은 아니구나 하고요. 이뿐만 아니에요. 정밀 검사는 불안도 키워요. 작은 소견 하나가 큰 병으로 이어질까봐 걱정하다 보면 밤에 잠도 안 오고 가족들과 웃으며 보내는 시간마저 줄어들어요. 제 이웃 어르신은 검진 후 이상 소견 때문에 몇 달을 불안해하시다 결국 별 문제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한숨 돌리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냥 조용히 지낼 걸 괜히 병원 갔다가 마음만 무거웠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과연 우리가 건강검진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하게 돼요. 결국 너무 정교한 의학기술과 모든 이상을 질병으로 보고 고치려는 태도가 합쳐지면서 어르신들께 불필요한 의료 개입이라는 부담을 안기고 있어요. 이건 병원의 잘못만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신호예요. 그렇다면 이런 함정을 피하려면 어떤 검사는 신중히 생각해야 하고 건강을 지키는 더 현명한 방법은 뭘까요?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 그 답을 하나씩 찾아드릴게요. 여러분, 방금 너무 정교한 의학기술이 노년기 어르신들께
어떤 부담을 줄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눴죠. 이제 이어서 80세 전후 어르신들께 어떤 건강검진이나 검사를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하는지,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더 현명한 방법은 뭔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물론 사람마다 건강 상태나 병력이 다르니 모든 경우가 같진 않아요. 하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몇 가지 검사는 이점과 위험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어요. 자, 어떤 검사들이 문제일까요? 첫 번째는 전신을 훑는 고해상도 영상 검사예요. 컴퓨터 단층 촬영이나 자기 공명 영상 같은 정밀 검사는 정말 작은 변화까지 잡아냅니다. 예를 들어, 뇌 자기 공명 영상을 찍으면 혈관의 미세한 변화가 거의 다 보이고, 폐 컴퓨터 단층 촬영을 하면 작은 결절 같은 게 흔히 나와요. 그런데 이런 소견들 중 상당수는 평생 아무 문제 없이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동네 어르신 한 분은 컴퓨터 단층 촬영에서 작은 결절을 발견하고 조직 검사까지 받으셨는데 결국 별 문제 없는 걸로 나왔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안과 피로로 몇 달을 고생하셨죠. 일단 이상이 발견되면 혹시 큰 병 아닐까 걱정돼서 추가 검사를 반복하고 몸도 마음도 지치게 돼요. 게다가 컴퓨터 단층 촬영이나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은 방사선 노출이 적지 않아요. 전문가들은 노년기엔 이런 검사를 꼭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두 번째는 광범위한 조기 암 검진이에요. 젊을 땐 암을 일찍 발견하는 게 중요할 수 있죠. 하지만 80세, 90세가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많은 암은 진행이 훨씬 느리고 설령 암이 발견돼도 수술이나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 더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어요. 치료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신체적 부담은 삶의 즐거움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죠.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 든 분들 중 특정 초기암은 수술 없이 지켜보는 게 더 나은 결과를 낳을 때가 많다고 해요. 제 이웃 어르신은 암 검진 후 수술을 권유받으셨지만 결국 치료를 미루고 일상으로 돌아가셨는데 오히려 몇 년째 건강히 지내세요. 이런 경우 정말 치료가 필요한지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해보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지나치게 복잡한 혈액 검사예요. 나이 들면 혈액 수치가 젊을 때와 달라지는 게 당연해요. 콜레스테롤, 혈당, 호르몬 수치 같은 건 세월 따라 변하죠. 그런데 젊은 사람의 기준을 적용하면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 이상으로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면 바로 약을 처방받거나 치료를 시작하는데 약이 늘어나면 부작용 위험이 커져요. 저희 경로당 어르신 한 분은 혈액 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다고 약을 추가로 드셨는데 어지럼증 때문에 계단에서 넘어지실 뻔했어요. 결국 약을 줄이고 식단을 조금 바꾸니 훨씬 나아지셨어요. 꼭 필요한 기본 혈액 검사만 해도 충분한데 수십 가지 항목을 한꺼번에 검사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때가 많아요. 네 번째는 증상이 없는 심장이나 뇌혈관 정밀 검사예요. 나이 들면 심장 박동, 혈압, 뇌혈관 상태가 젊을 때와 달라지는 게 자연스러워요. 정밀 검사로 미세한 변화를 찾아내고 그걸 모두 치료 대상으로 삼으면 불필요한 약이나 시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혈압약을 너무 강하게 쓰면 어지럼증이나 낙상 위험이 커져요. 뇌혈관의 작은 변화 때문에 약을 과도하게 먹으면 오히려 기억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해요. 저도 한 어르신이 심장 검사 후 약을 추가로 먹다가 기운이 없어지셔서 약을 조절하고 나서야 다시 동네 산책을 시작하신 경우를 봤어요. 증상이 없는데도 정기적으로 이런 검사를 받는 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이런 검사들이 가족력이 있거나 특정 증상이 있을 때는 필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 증상 없이 매년 정기 검진으로 고비용, 고위험 검사를 받는 건 다시 생각해 봐야 해요. 건강을 지키려던 노력이 불안을 키우고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릴 수 있거든요. 저도 어머니께 매년 복잡한 검진을 받으시던 걸 멈추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신 동네 의원에서 기본 검사만 받으시는데 요즘 더 편안해 보이세요. 그렇다면 검진을 줄이면 건강을 어떻게 지킬까요? 답은 우리 일상 속에 있어요. 하루 세 끼 균형 잡힌 밥을 먹고 동네 공원에서 20분이라도 걸으며 햇살을 쬐세요.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잠은 푹 자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친구들과 자주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게 최고의 약이에요. 저희 이웃 어르신은 검진 대신 텃밭을 가꾸시면서 매일 고추 따는 재미로 사신대요. 그분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이런 소소한 습관이 비싼 검사보다 건강을 더 든든히 지켜줍니다. 만약 몸이 불편하거나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면 그때 전문가를 찾아 필요한 검사만 받는 게 현명해요. 이제 건강검진을 조금 다르게 보시기 시작하셨죠? 이런 이야기들로 어떤 선택이 우리 몸에 정말 맞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에서 이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더 자세히 나눠볼게요. 여러분, 방금 80세 이후 어떤 검사를 신중히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일상에서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눴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건강검진 수치에 그렇게 매달렸는지, 그리고 진정한 건강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건강은 복잡한 숫자나 검사 결과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지가 핵심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로 여러분이 건강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검사 결과 하나하나에 마음을 졸일까요? 아마 건강을 간단한 숫자로 확인하고 정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안심하고 싶은 마음 때문일 거예요. 정상 수치면 다행이지만 이상 소견이 나오면 불안해서 그 숫자를 고치려고 병원을 드나들죠. 하지만 80세, 90세 어르신들께 중요한 건 완벽한 수치가 아니에요. 오늘 아침 동네 공원에서 산책하며 새소리 듣는 기쁨, 가족과 함께 밥 한 끼 나누는 따뜻함, 이런 삶의 질이 훨씬 더 소중해요.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깔깔대며 웃는 시간이 건강에 더 큰 힘이 돼요. 제 이웃에 계신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올라요. 이분은 평생 성실하게 사시다가 은퇴 후 건강관리에 누구보다 철저하셨어요. 매년 종합검진을 받으시고 결과에 따라 약도 꼬박꼬박 드셨어요. 그런데 점점 기운이 떨어지셨어요. 약 부작용 때문인지 하루하루가 무겁게 느껴지셨죠? 그러다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나셨어요. 그 친구는 검진엔 신경 안 쓰고 매일 아침 뒷산에 올라 햇살을 쬐고 텃밭에서 상추를 가꾸며 동네 어르신들과 수다 떨며 지내셨어요. 놀랍게도 검진에 매달리던 이분보다 훨씬 생기 있고 건강해 보이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은 큰 결심을 하셨어요. 비싼 종합검진을 끊고 그 돈으로 매일 아침 동네 산책을 시작하셨어요. 늘 배우고 싶던 서예 강좌에 등록하고 먼데 사는 손주들 보러 기차를 타셨어요. 매일 몸 상태와 기분을 일기에 적는 나만의 건강 체크도 시작하셨죠. 배고프면 맛있는 밥을 먹고 졸리면 푹 자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잃었던 웃음과 활력을 되찾으셨어요. 검사 수치는 젊을 때처럼 완벽하지 않을지 몰라도 매일 아침 거울 보며 나는 건강하다고 웃으신대요. 이분 말씀이 건강은 병원 검진표가 아니라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그 순간 속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저희 경로당 어르신 한 분은 매년 검진에서 작은 이상이 나올 때마다 약을 추가로 드셨어요. 그런데 약 때문에 입맛이 떨어지고 늘 피곤해지셨어요. 그러다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 가벼운 체조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셨죠. 매일 아침 공원에서 웃으며 몸을 풀다 보니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병원보다 이 체조 시간이 내 몸을 살렸다고요. 이런 소소한 변화가 모여 삶을 더 빛나게 하죠. 건강은 비싼 검사나 약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행복 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지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배고프면 맛있게 밥을 먹고 피곤하면 푹 쉬고 기분이 꿀꿀하면 친구와 수다를 떨며 웃어요. 매일 20분이라도 동네를 걷고 햇살을 쬐며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가족과 전화로 안부 묻고 손주들과 화상통화로 깔깔대는 시간도 큰 약이에요. 저도 어머니께 종합검진 대신 동네 의원에서 기본 검사만 받으시라고 권드렸어요. 그 대신 아침마다 공원에서 이웃 어르신들과 산책하시는데 요즘 웃음소리가 더 커지셨어요. 병원에 가실 때는
꼭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검사가 내 나이에 정말 필요한가요? 이 치료가 내 삶의 질에 어떤 도움을 줄까요? 이런 질문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 제 친구의 아버님은 컴퓨터 단층 촬영을 권유받으셨을 때 의사 선생님께 치료가 꼭 필요한지 물어보셨어요. 결국 검사 없이 지켜보기로 했고, 몇 년째 아무 문제 없이 건강히 지내세요. 이런 현명한 선택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 건강을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라요. 건강검진의 함정을 알고 진짜 건강이 어디 있는지 깨달으셨다면 이제 그 지혜를 일상에서 펼쳐볼 차례예요.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꼭 전해주세요.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또 다른 지혜를 나눠볼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 못 누르신 분은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이야기가 큰 힘이 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